안녕하세요. 투마일스 박예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애저 900 과정입니다. 애저 900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애저 900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우선 핵심 애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저 900 자격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 전에 애저보다 선수 개념인 클라우드 개념에 대해서 낯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애저의 특징들과 함께 클라우드의 특징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애저의 기본사항, 그리고 클라우드 모델,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챕터 3에서는 애저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챕터 1에서는 애저 기본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애저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가 너무 익숙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클라우드가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 잡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클라우드라고 하면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얘기하는 건가? 사진이랑 데이터 백업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미 많이 익숙해졌으니까요. 자, 클라우드는 사진, 데이터 백업 이상으로 정말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막연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클라우드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에는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챕터 3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 IT 기술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고객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입니다. 이 정의는 클라우드의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클라우드 특징들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의 특징이자 장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우선 핵심적인 5개만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한국말로 하면 주문형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젠 손쉽게 인터넷에서 원하는 IT 자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 관리자의 개입 없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범위 네트워크 접근. 언제 어디서나 IT 자원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사용자와 미국에 있는 사용자가 함께 문서 공유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 리소스 풀링. 풀링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풀은 푸시, 풀할 때 풀이 아니고 수영장 할 때 풀, 그 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자원이나 가상화된 자원은 풀로 관리가 되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에게 할당되거나 다시 풀로 반환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IT 자원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프로그램 코드 또는 사전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자동 증설과 자동 감소가 가능해지고 자원을 손쉽게 활용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쇼핑몰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큰 세일 기간에는 사람들이 서버에 엄청 몰리겠죠. 그럴 때는 서버를 자동으로 증설했다가 세일 기간이 아닐 때는 사용자가 비교적 줄어들겠죠. 그럴 때는 서버가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전 온프레미스 환경이었으면 같은 양의 서버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같은 비용이 소비되었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비용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Rapid Elasticity, 빠른 탄력성입니다. 이 말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자원을 빠른 시간 내에 확장과 축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세 번째 장점에서 필요한 자원을 자동으로 증설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빠르게 되기까지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늘었다 줄었다 하는 서버가 빠르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자는 자원을 무한대로 확장하거나 필요한 만큼의 수준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작업은 수분 이내, 몇 분 안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메저드 서비스, 서비스 측정.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사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자원의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됩니다.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할 수 있고, 자원의 부족에 따른 자원 추가 요청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특징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자원 부족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서비스가 빠르게 수분 내에 이루어지고 이용한 만큼만 요금 지불을 하면 된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용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저렴한 이유는 뭘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컴퓨팅 성능과 스토리지를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를 자체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난 리소스는 되돌려줍니다. 요금은 사용한 만큼만 청구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CPU와 스토리지를 유지 관리하는 대신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인프라 관리는 누가 할까요? 사용자 대신 클라우드 공급자가 기본 인프라를 유지 관리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변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좋은지 한번 볼게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속도로 빠르고 혁신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신 IT 기술들을 빠르고 많은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제한이 없이 구성 요소들을 확장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서비스, AI, IoT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최신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되게 길었죠? 이제 그러면 애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애저가 뭘까? 애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0년에 출시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MS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 테스트, 배포,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중 주요 서비스를 말해보자면 클라우드 기본 서비스, 이아스 환경의 가상 서버부터 블록체인, AI, IoT, DB 등에 이르기까지 200개 이상의 최신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는 클라우드 1위 아마존 AWS를 뒤따라서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는 2위로 포춘 500대 기업의 95%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1조 원 이상 보안에 투자하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도 많은데 애저를 쓰려면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중 4가지를 뽑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보안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작업 전반에서 다계층 보안을 사용해서 고객들을 보호합니다. 또한 연구와 개발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3,500명의 보안 전문가가 데이터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저는 90개 이상의 규정 준수 제한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원칙인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의 소유라는 원칙을 가지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케팅 또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원활하게 하이브리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애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해서 온프레미스와 여러 클라우드 그리고 엣지에서 복잡하고 분산된 환경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클라우드 기반 데스크톱과 앱 가상화를 사용해서 장소와 무관하게 원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분 만에 윈도우 10과 오피스에 완전히 최적화된 유일한 솔루션을 안전하게 배포하고 스케일링해서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대로 빌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원하는 언어나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디버그,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신뢰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애저에 대한 기본 제공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여러 기술 수준에 적합한 기계학습 모델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대로 빌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규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텐데요. 다양한 규모에 적합한 개방형 API가 포함된 빠른 NoSQL 데이터베이스와 하이퍼스케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무제한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속 발전하는 미래를 위한 기술입니다. 애저는 1년에 100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AI, 머신러닝, 가상화, 쿠버네티스와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기술들을 서포트합니다. 또한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쿼리해서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애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애저 홈페이지에 우선 들어가 봐야겠죠? www.azure.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애저 홈페이지에서는 애저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제품, 가격 측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앞에서 AI, 머신러닝, IoT 등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애저가 제공하는 솔루션과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서비스별 가격, 그리고 저희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습 경로, 그리고 자격증에 관한 것들, 그리고 기술 지원 방법,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애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애저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애저 홈페이지에서는 애저를 처음 시작하려면 필요한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솔루션과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게 업데이트가 정말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아니면 어제 알고 있었던 정보와 오늘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 불확실하다 할 때는 다른 데를 확인할 필요 없이 애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점이 가격에 관한 것일 텐데요. 애저 도입을 위한 견적, 그리고 TCO 분석을 별도 요청 없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저 홈페이지에 블로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 최신 기술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거나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별도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방금 애저 홈페이지에서는 블로그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탭에 가시면 애저의 최신 기능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우측 하단 토픽 부분에서는 관심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최신 업데이트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에 변경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는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RSS를 통한 구독하기를 통해서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메일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애저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애저 포탈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면 된 거 아니야? 애저 포탈은 또 뭐야? 하실 수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홈페이지에서는 애저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애저 포탈에서는 실제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설명이자 가장 정확한 설명인데요. 애저 포탈에서는 간단한 웹앱에서부터 복잡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을 통합한 단일 콘솔에서 구축,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합니다. 웹앱, 데이터베이스, 가상 컴퓨터, 가상 네트워크, 스토리지, 비주얼 스튜디오 팀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통합된 애저 포탈에서 보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애저 포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우선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우측 상단에 로그인한 계정과 작업하려는 디렉토리를 선택하실 수 있고 상단 바에서는 포탈 설정, 기술 지원, 도움말 기능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리소스 만들기는 아마 애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클릭하시게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리소스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원 생성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데 모든 리소스에서는 만들어진 모든 리소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리소스 그룹 탭에서는 리소스 그룹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이 직관적이게 돼 있죠? 가상머신 탭에서는 가상머신을 새로 만들거나 만들어진 가상머신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애저 클라우드 쉘은 애저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인증된 대화형 쉘입니다. 클라우드 쉘은 애저 관리 작업을 사용해서 빌드된 브라우저 기반 명령줄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쉘을 활용해서 클라우드가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로컬 컴퓨터에서 제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애저 포탈 상단에 뭔가 찡긋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 찡긋 버튼을 클릭하면 포탈 화면이 이렇게 상하로 분리되면서 하단에 클라우드 쉘이 생깁니다. 이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각종 리소스 생성과 관리를 CLI 환경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900 시험에 클라우드 쉘 버튼이 표시되어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걸 하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맞추세요. 찡긋 표시처럼 생긴 건 클라우드 쉘입니다. 클라우드 쉘에는 애저 CLI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시 또는 파워쉘 중에서 작업 방식에 적합한 쉘 환경을 유연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리눅스 환경이 편한 사용자는 배시 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이 편한 사용자는 파워쉘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쉘에서는 별도 문서 편집기 없이 편집기 버튼을 눌러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저 마켓플레이스가 뭘까요? 애저 마켓플레이스는 업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빌드한 수천 개의 IT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애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찾고, 시도하고, 구입하고, 배포가 가능합니다. 애저 마켓플레이스는 찾고 있는 항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간단한 검색과 필터링 옵션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검색줄, 검색 표시줄을 사용해서 공급 업체, 제품 이름 또는 키워드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월간 400만 명 이상 고객이 사용하는 곳에서 자체 제작한 앱을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일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애저 핵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단계가 왔습니다. 앞에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트 2에서 각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각 솔루션들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예정이라서 지금은 애저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주 살짝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애저 서비스들은 이렇게 10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모바일,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웹, IoT, AI, 데브옵스, 많이 들어본 익숙한 단어들이죠. 이러한 서비스들을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저 컴퓨팅은 디스크, 프로세스, 메모리, 네트워킹, 운영체제와 같은 컴퓨팅 리소스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주문형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애저의 컴퓨팅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구축할 때나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애저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용량을 컴퓨팅하고 필요할 경우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고 윈도우와 리눅스 가상 머신을 배포하고 가상 머신을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한 유연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컴퓨팅 서비스는 고객이 애저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킹입니다. 애저 네트워킹 서비스는 최적의 성능을 위한 최적의 라우팅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60개 이상의 지역과 170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걸친 16만 5천 마일 이상의 프라이빗 파이버를 통해서 가장 대기 시간이 짧은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규모와 성능, 고가용성과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일관적이고 대기 시간이 짧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누구든 믿지 않겠다라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 가상 네트워크, 그리고 워크로드를 보호합니다. 애저 네트워킹 서비스의 주요한 제품으로는 흔히 쓰는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애저 900 시험에는 여기 나오는 제품들과 제품들의 특성들을 매칭시키는 문제들이 몇 개 나오는데 제품 종류들이 많아서 파트 2에서 하나하나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애저의 스토리지 서비스는 스케일링 성능, 보안, 비율 효율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확보해서 모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합니다.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은 데이터, 앱, 워크로드에서 대규모로 확장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다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애저의 모바일 서비스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고 고객의 위치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도달하는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윈도우 앱을 빠르게 빌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백엔드 서비스로 앱을 제공하고 개발 수명 주기를 자동화해서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의 핵심 서비스로는 데이터베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애저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최신 앱 개발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NoSQL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애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예제들을 보시면 SQL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많이 들어보신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애저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성, 가용성, 그리고 보안을 비롯한 인프라 관리가 자동화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저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는 포함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성능 인사이트를 표시하고 제한 없이 스케일링하고 보안 위협을 관리함으로써 작업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애플리케이션 빌드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조금 최신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애저의 IoT란 뭘까요? 자, 사물 인터넷 또는 IoT는 엣지와 클라우드에서 수십억 개의 IoT 자산을 연결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하는 관리형 서비스이자 플랫폼 서비스의 컬렉션입니다. 비즈니스가 IoT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와 분석과 함께 디바이스와 장비의 보안과 운영체제도 포함이 됩니다. 애저 IoT 서비스 예제를 보시면 IoT 센트럴, 애저 IoT 허브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용어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파트 2에서 더 깊게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애저의 핵심 서비스는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설정해서 쉽게 모든 플랫폼에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글에도 나와 있지만 데브옵스의 여러 가지 기능은 애저와 긴밀하게 통합돼서 애플리케이션의 일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배포가 가능해서 빌드와 릴리스의 프로세스가 간소화된다는 겁니다. 애저 데브옵스의 서비스 예제로는 애저 데브옵스와 애저 데브테스트랩스가 있는데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 둘은 애저 900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다뤄볼 거는 애저 계정입니다. 우선 애저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하려면 애저 구독이 필요합니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할 때 애저 계정을 만들어서 구독을 생성해야 합니다. 애저 계정을 만든 후에는 추가 구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단일 애저 계정을 사용하고 마케팅, 개발, 기획 등 각 부서마다 별도의 구독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애저 구독을 만들고 난 후에는 구독 안에서 리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저를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애저 웹사이트에서 체험 계정에 가입해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 계정의 제한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애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새 구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체험 계정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사용자가 시작하고 사용해보고 싶을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인 애저 체험 계정은 전화번호, 신용카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나 깃허브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돈이 나갈까봐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 정보는 아이디 확인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유료 구독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인기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액세스도 가능하고 크레딧도 받을 수 있으니까 체험 계정을 사용해서 무료로 애저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저 체험 학생 계정이 있는데요. 이 계정은 $100 크레딧과 체험용 개발자 도구를 제공해주고 신용카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리고 애저와 애저 포탈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과 애저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집중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모델들, 서비스들, 그리고 클라우드 이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